안녕하세요. 11월 3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백민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Knowledge Distillation for Anomaly Detection입니다. Anomaly Detection에 Knowledge Distillation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인 백민지입니다. 현재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1년차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아래는 제 메일 주소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듣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간략히 설명드린 뒤 여기 접목시킬 Knowledge Distillation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과 뉴럴 네트워크에 처음 등장한 논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Anomaly Detection의 Knowledge Distillation 개념을 처음 접목시킨 논문과 또 그 논문에서 아쉬운 점을 더 발전시킨 논문 총 2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서머리와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치 탐지란 학습 데이터 내에서 비정상 샘플, 즉 이상치를 감지해서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자가용 중에 소방차와 오토바이가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이상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와 오토바이는 또 특성이 다른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상치라고 분류하긴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한 이상치에 대해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티입니다. 데이터의 본질적인 특성은 같지만 유형이 다른 관측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인 것은 같지만 나머지는 자가용이고 소방차는 특수 목적력 차량이라서 그 유형이 다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분포 내에 새로운 비정상 샘플을 너빌티라고 합니다. 다음은 어노말리입니다. 앞선 노벨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와 특성이 다른 관측치를 말합니다. 즉, 이렇게 정상 데이터 분포와 다른 분포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보면 다른 자동차와 다르게 오토바이는 이륜차로서 그 특성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앞선 너블티나 어노멀리보다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와 본질적인 특성이 다른 관측지로서 앞선 2개와 다르게 학습 전에 꼭 제거를 해야 하는 관측지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데이터 분포에서 벗어나서 오염을 일으키는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앞선 소방차나 오토바이는 둘 다 정상적인 자가용과 비슷하게 육류 이동수단이지만 이렇게 배 같은 경우는 해상 이동수단으로 아예 그 분포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치 종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김성범 교수님 유튜브 강의 영상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학습 데이터셋 자체가 아예 다른 종류일 때입니다. 이렇게 앞선 것들은 이동수단에 대한 종류였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강아지들은 아예 다른 종류의 동물이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오늘 주제와 연관이 깊은 2가지 방법론들 아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Density Distance Based Method입니다. 데이터의 밀도와 거리를 계산해서 메이저리티 군집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론인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 점의 경우 이제 메이저리티 군집의 중심과 거리가 가깝고 모여있는 주변과 밀도도 큽니다. 그러나 빨간 점의 경우 중심과 거리도 멀고 밀도도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빨간 점은 이상치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론 종류에는 Kernel Density Estimation, Gaussian Mixture Estimation, K-nearest neighbor, Local Outlier Factor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Reconstruction Based Method입니다. 주로 고차원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며 오토인커더와 PCA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래는 오토인커더의 예시인데요. 데이터를 압축하고 다시 복원하면서 얻은 아웃풋 이미지와 처음 들어간 인풋 이미지를 비교하여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합니다. 이 값이 특정 임계값보다 큰 경우 이상치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임계값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간략히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세미나는 이제 관련한 다른 분들의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 먼저 컨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 즉 지식과 증류의 합성어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화학에서 사용되는 증류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게서 지식을 증류해서 전달한다는 뜻인데요. 증류를 하게 되면 타겟팅한 물질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성질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즉, 학습된 모델로부터 지식을 추출하여 다른 모델에 전달하는 것인데 학습된 모델은 티처 네트워크라고 하고 전달받는 모델은 스튜던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티처 네트워크는 주로 복잡하고 큰 모델이며 성능이 좋고 그에 따라 그런 만큼 컴퓨팅 리소스가 큽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경우 단순하고 작은 모델이고 구조가 간단하여 추론이 빠릅니다. 대신 티처만큼의 성능은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증류된 지식은 원래의 모델보다 필요한 지식만 가져왔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그 특성은 유지하기 때문에 주로 경영화에 사용되곤 합니다. 그럼 이런 Knowledge Distillation 개념을 뉴럴 네트워크에 가장 처음 적용시킨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프리 힌튼을 비롯하여 2014년 뉴럴리스트 워크샵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16,000회가 넘어가는 인용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 타깃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학습된 티처 모델에서 보통 클래스는 원핫 인코딩된 하드 타겟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하드 타겟의 경우 같은 오답 클래스라도 강아지보다는 곰이 더 판다에 가까운데 그런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에서 로지지를 확률값 Q로 계산한 값을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확률값은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작아서 이제 정답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모델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Temperature T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앞서 구한 값들의 확률값들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소프트해져서 각 클래스별의 정보를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타겟입니다. 이 식에서 t가 1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커지고 작아질수록 차이가 적어져서 소프트해집니다. 이렇게 소프트 타겟을 쓰게 되면 하드 타깃보다 엔트로피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케이스 간의 기울기 차이가 훨씬 적기 때문에 원래의 티처 모델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 높은 학습률을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된 티처 모델에서 스튜던트 모델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티처 모델의 로직 값을 소프트 타겟으로 만들고 스튜던트 모델이 예측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knowledge distillation loss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값은 최종 토탈 로스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때 두 모델 다 입력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실제 라벨과 소프트 타깃 둘 다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티처 모델의 로직 값을 통해 예측된 하드 예측값과 실제 라벨을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때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 분포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 앞선 knowledge distillation loss를 더해서 분류 클래스에 대한 손실하는 로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의 지식을 반영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knowledge distillation 개념과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한 아래 세미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nowledge distillation을 anomaly detection에 적용한 논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Uninformed Students, Student-Teacher Anomaly Detection with Discriminative Latent Embeddings"로 2020년 CVPR에 게재되었으며 knowledge distillation을 anomaly detection에 처음 제안한 논문입니다. 현재 400회가 넘는 인용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퍼런스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 이미지에서 어노말리와 어노말리 프리 부분을 다양한 사이즈 패치를 갖는 리세티브 필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구성하는데 이때 스튜던트 모델을 N개의 앙상블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다운샘플링 시 발생하는 해상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을 Discriminative Embedding Space에 임베딩합니다. 이때 티처 디스크립터와 스튜던트 프레딕션의 베리언스와 에러는 어노말리의 경우 커지게 됩니다. 이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맵에 표현하게 되면 그라운드 트루스에 보이는 실제 어노말리 부분이 리그레션 에러, 프레딕티브 베리언스가 전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노말리 디텍션을 퓨처 리그레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처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바로 티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티처 햇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합니다. 컨볼루션과 맥스플링을 이용해서 티처 햇의 P/P/C 사이즈를 D차원의 매트릭으로 임베딩 되도록 티처 햇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그럼 P/P/D 사이즈로 줄어서 모델이 훨씬 효율화됩니다. 또 티처 햇 네트워크에서 파워풀한 디스크립터를 도출하기 위해 매트릭 러닝과 knowledge distillation을 도입한 트리플렛 러닝을 통해 토탈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토탈 로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최종 손실함수는 knowledge distillation loss와 매트릭 러닝 로스, 그리고 compactness loss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최종 손실함수를 더하게 됩니다. knowledge distillation los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사전 학습된 P에서 knowledge를 추출하기 위해 P의 아웃풋과 티처의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디코딩된 디스크립터의 차이를 로스로 정의하면서 LK T-햇의 식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D는 티처의 네트워크의 D차원 출력을 사전 학습된 디스크립터의 출력 차원으로 디코딩하는 FC 네트워크입니다. 두 번째 매트릭 러닝 로스입니다. 이게 붉은 박스를 보시면은
사전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티처의 네트워크에서 얻은 아웃풋을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인베딩을 사용하면서 로컬 이미지 디스크립터를 학습합니다. 티처에서 랜덤하게 크롭된 패치에 대해 트리플렛 러닝을 사용하여 3개의 패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패치마다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 눈이 포지티브 패치와의 차이는 작게 되고 랜덤하게 얻어진 네거티브 패치 코랑은 차이가 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립터 컴팩트니스도 있습니다. 각 미니 패치마다 디스크립터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화해서 강렬성, 컴팩트니스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리던던시, 즉 중복성을 제거합니다. 식은 아래와 같고 즉 CIJ는 현재 미니 배치의 모든 디스크립터에 대해 계산된 상관관계 행렬의 항목을 뜻하고 로스는 이들을 전부 더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은 패치 크기 입력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인베딩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 티처의 네트워크를 사전학습하고 사전학습된 P 네트워크의 잠재 벡터를 디스크립터에 디코딩하여 중요합니다. 또 트리플렛 러닝을 통해서 인베딩을 사용하고 미니 배치 피처 차원치 이퀘이션을 통해서 각 피처 차원의 정보를 최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 학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티처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갖지만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때 랜덤하게 초기화된 M개의 앙상블 구조로 구성합니다. 인형 이미지에 대한 로컬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회귀 공간에 대해 예측 분포를 출력하게 되고 리셉티브 필드를 사용해서 패치를 자르지 않고도 단일 순방향 패스만으로 밀도 높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어노멀리 프리한 학습 데이터로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스튜던트 프레딕터와 그에 상응하는 티처 디스크립터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따라서 어노멀리 샘플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디텍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장표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왼쪽은 리그레션 에러와 프레딕티브 베리언스를 계산하는 수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 데이터일수록 리그레션 에러를 나타내는 선이 길고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원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데이터일수록 리그레션 에러를 나타내는 선이 짧고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원이 작게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을 보시면 어노멀리 스코어는 리그레션 에러와 프레딕티브 베리언스의 합인데 정상 데이터가 비정상 데이터의 어노멀리 스코어보다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텍 데이터셋에 대한 시험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능 지표는 Area Under Pro Curve를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Multi-Resolution Knowledge Distillation for Anomaly Detection입니다. 2021년 CVPR에 게재된 논문이며 현재 200회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앞선 논문에서처럼 Knowledge Distillation 기반 Anomaly Detection에서 마지막 레이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레이어의 피처도 이용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우선 아이디어는 이전 Uninformed Student 논문에서의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레이어만 사용하면 마지막 레이어의 지식만 전달되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인터미디어트 레이어의 피처도 함께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패치 크기 제한입니다. 앞선 논문에서는 다양하긴 했지만 제한된 패치 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과 디텍션의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은 이미지 단위로 학습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도 어노말리를 디텍션하는 원리는 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티처와 스튜던트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어노말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티처를 소스, 스튜던트를 클로너 네트워크로 명명합니다. 먼저 티처, 즉 소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미디어트 피처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스 네트워크의 중간 레이어의 널리지들도 클로너 네트워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소스 네트워크의 인터미디어트 피처들을 클로너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에서 추출된 피처와 최대한 유사하게 정상 샘플을 학습시켜 그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 레이어들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레이어들을 모방하여 다양한 레벨에서 클로너 네트워크를 학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던트 클로너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에 정상 샘플 데이터로만 학습하며 소스 네트워크의 포괄적인 보동을 모방하도록 같은 구조로 설계합니다. 역시 인터미디어트 피처들을 이용하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소스 네트워크보다는 단순하게 설계됩니다. 소스 네트워크와 클로너 네트워크가 정상 샘플에 대해 서로 간의 인터미디어트 피처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손실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스는 분산에 대한 로스입니다. 클로너와 소스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로 MSE 로스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로스는 방향성 손실을 나타내며 두 벡터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람다는 스케일 파라미터로 사용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노말리를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 비정상 테스트 샘플을 소스 및 클로너 네트워크에 제공했을 때 그동안 클로너 네트워크는 정상 샘플만 학습했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하여 토탈 로스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은 테스트 샘플을 모델에 입력했을 때 어노말리를 규정짓는 특정 임계값보다 크게 되면 비정상, 작으면 정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은 입력값에 대해 최종 손실함수의 미분값이 픽셀의 중요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중 기울기를 증가시키는 비정상 영역을 찾습니다. 그 이후 어트리뷰션 맵을 얻게 되는데 이때 노이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뒤 부조화 요소인 이젠맵을 이용하여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얻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로컬라이제이션 맵이 잘 어노말리들을 구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노말리 디텍션의 성능을 올리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에이블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개의 에이블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인터미디어트 널리지입니다. 인터미디어트 개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데 개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틸레이션 이펙트, 즉 컴팩트 C 효과인데 클로너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디스틸레이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초록색 선이 좀 더 작은 크기의 네트워크인데 성능이 소폭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실함수 구성요소 배합에 따른 성능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산 및 방향 손실함수를 각각 따로 쓰는 것보다 두 개 합친 손실함수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MVTech AD 데이터셋에서 분산 손실함수인 MSE 로스가 근소하게 더 앞서긴 하지만 시파텐에서는 혹 성능이 떨어지는 편차가 큰 모양새를 띠기 때문에 두 손실함수를 같이 쓰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입니다. GVP에 비해 그라데이션과 스무드 그라드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 둘은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조금 더 간단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실험 결과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패션 엠니스트 10파10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엠니스트에서도 최고 성능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주제였습니다.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어노말리 디텍션과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뒷부분에서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어노말리 디텍션을 리그레이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관련된 첫 번째 연구, Uninformed Student Teacher Anomaly Detection with Discriminative Latent Embeddings,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 어노말리 디텍션을 처음 제안한 논문이며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멀티플 스튜던트 엔sem블을 도입하였습니다. 트리플리 러닝을 통해 얻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인베딩을 사용하여 성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Multi-Resolution Knowledge Distillation for Anomaly Detection인데 여기에서는 앞선 연구와는 다르게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피처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널리지를 디스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된 패치 크기가 아니라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로컬라이제이션과 디텍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